네, 안녕하세요. 설날기입니다. 한 주 다들 잘 보내셨죠? 벌써 이제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이 끝났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채권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저는 현재 채권을 듀레이션을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작년 5월부터는 TLT에 거의 많은 자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굉장히 10년물 금리가 엄청 5%까지 올라가면서 손실이 엄청나게 나는 아픔을 경험하고 듀레이션을 잘 조절하는 바벨 전략으로 가야 큰 손실 없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물론 그 이후에 5%에서 3.8%까지 엄청나게 빠른 하락을 하면서 손실을 복구하긴 했지만, 현재 이제 보면 4.2에서 4.3% 10년물 금리 밴드 사이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보면서 4.3% 이상으로 올라갈 때 듀레이션이 가장 긴 TLT를 매수하거나 금리가 내려오면 다시 단기채로 옮기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내려오지 않는 것과 미국 재무부의 부채가 점점 쌓여가면서 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또 이제 전 재무장관이었던 레리 서머스의 경고와 중립금리가 2%대에서 또 3%대 이상으로 상승했을 거라는 이야기들이, 채권금리가 쉽사리 내려오지 않는 계속 디플레이션 관점에서 하방으로 내려올 때마다 상방으로 다시 올려버리는 상황이 있죠. 그리고 3월달에 나온 2월 인플레이션 지표와 노동 지표를 보면 미국 경기는 굉장히 강하고 물가 상승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 힘을 실어주면서 금리가 어느새 4.3의 저항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 원자재 움직임도 지속적인 홍해 공급망이 다시 묶여버리는 사태와 산유국들의 유가 감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유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의하면 주간 원유 재고나 이런 예측치보다 훨씬 부족한 것들을 보면 페드 금리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지 못한 상황과 아직 노동시장이 좋은 것, 그리고 에너지를 제외하더라도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의 하락폭이 크지 않아서 금리 인하는 점점 물 건너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4.3% 부근에서 TLT를 추가 매수한 이유는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이 상반보다는 하방 쪽으로 열려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고, 현재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가 하락되는 것이 변수가 아닌 앞으로 상수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고금리로 인한 중소기업들과 좀비기업들이 유지하기에는 시간이 가면 더 가중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있고, 노동시장을 보면 기업들이 집계하는 것과 가게들이 집계하는 어떤 통계의 괴리가 확실히 보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파트타임 일자리와 구직자들의 파트타임 비율이 늘어나는 것과 정규직 일자리 감소, 그리고 2월 소매 판매는 전월 전분기 감소하는 방향으로 넘어왔습니다. 계절 조정이라고 해도 더 이상 계속해서 높아지는 물가를 감당할 소비 여력이 남아있지 않는 것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현상은 가속화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비자 심리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또 보면 미시간대의 발표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3월치는 3.1에서 3%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5년치는 2.9%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는 80을 넘지 못하고 계속 70 중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비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의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틀란타 연은의 GDP는 계속 하향 조정을 하고 있죠. 24년 1분기 예측은 2.5에서 2.3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LT에 긴 듀레이션을 투자하는 투자자들과 세배 TM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금리 횡보로 매우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쉽사리 미국의 경착륙이 오지 않고 연착륙이 온다고 해도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3월 금리 인하에 베팅했던 시장 분위기가 다시 금리 인하가 딜레이 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미국은 5.5%의 기준금리가 23년 7월에 고점을 찍고 현재 9개월 차에 들어왔어요. 아직 1년째가 되지 않았고, 이 기간이 6월까지 지속된다면 정확히 1년 동안에 5.5%의 고금리가 유지되는데, 실질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상황이 더 지속될수록 채권 투자자들에게는 더 빠른 경기 하락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분위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수그러들지 않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오히려 금리 인하 카드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경기에 충격을 주고 있고, 고금리의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경기를 더 수축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장기금리가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4월 30일에 발표되는 QRA 3분기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을 생각해보면 단기채는 줄이고 장기채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일본 BOJ의 통화정책이 금리 인상으로 돌아서는 것을 보면 더 상승 여력이 있지만 오히려 이때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투자 기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무부는 장기금리를 낮춰서라도 장기채 발행을 해야 하는 상황을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페드풋과 재무부 풋을 투자 포인트로 접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4년은 미 대선에 이어 어떻게든 재무부와 연준의 유동성 컨트롤로 인한 시장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당연히 채권금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현재 연준의 영래포 잔고가 2조 4천억 달러에서 현재 500만 달러로 줄었고, 재무부 TJ 잔고는 등락은 있으나 현재 760만 달러 정도로 앞으로 4월 15일에 2분기 세금 납부가 들어오면 TJ는 또 채워질 거고, 영래포 잔고도 MMF에 있는 자금들이 레포 시장이 아닌 영래포 금리 차이를 두고 영래포로 자금을 옮긴다면 유동성이 또 채워지면서 3분기에 단기채 비중을
줄이는 것을 버퍼로 삼고 장기 채권의 비중을 늘린다고 해도 3분기 이후에는 장기 채권의 비중을 엄청 늘릴 수는 없을 겁니다. 당연히 11월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다면 아무리 4.3% 이상의 채권 금리가 더 올라간다고 해도 높아진 금리에서 금리가 상방으로 올라가기보단 인위적으로라도 하방으로 내려 꽂을 가능성이 더 셀 거라는 생각입니다. 다들 성투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